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해피하우징의 이춘모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상속세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양반은 그 문학적인 기술도 있는데 문학도 잘 쓰죠. 근데 아주 그 섬뜩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또 톨스토이는 한술 더 떠서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를 잘 한대요. 러시아가 좀 춥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꼭 상속세 얘기만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 상속세를 이야기할 때는 한번 되짚어 볼 만한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래서 네. 미리미리 우리 재테크에서도 상속세는 분명히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칠판 강의는 상속과 증여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테크 재테크는 매주 2회 방송되는 이 칠판 강의를 시청을 하시고 그동안 쌓였던 궁금점을 해결하는 코너로 Q&A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테크 재테크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8번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절세와 재테크를 동시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 법이나 투자 관련 문의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일주일간의 질문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지금 출발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방송 상담 번호 아래 박스에 나가고 있죠. 026344-7558번으로 이춘모 대표님 앞으로 궁금한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강의에서는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방어 세테크에 관해서 집중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증여세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2부까지 오늘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Q&A로 이뤄지니까요. 1부 1시간 동안 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오늘도 드려보겠습니다. 상속을 할 때 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무슨 말씀인가요?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피상속인이 뭐냐면 선대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 남긴 유산을 모든 걸 다 합산하는 방식 아닙니까? 상속세가. 그래서 여러 재산이 있겠죠. 심지어 뭐 골동품, 골프 회원권, 부동산, 채권, 그 다음에 뭐 증권 중에서도 뭐 상장된 증권, 비상장 증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세청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과세하기 가장 좋은 현금으로 딱 물려줬다면, 이분이 30억 이상을 물려줬군. 그래서 50% 이상 이렇게 간단하겠죠. 그러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여러 종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납세자 입장에서는 우리 상속세를 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절세할 때 좀 미리 이런 재산을 분류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농지는 농지대로, 토지 중에서도 그 다음에 또 임야는 임야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 표준액이 다 틀리고 공시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가와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뭐 큰 재테크의 절세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식 같은 것만 해도 아직 엔젤 주식이라 그러잖아요. 비상승 주식이랄지 또 농지 같은 것은 실거래가와 지금 우리 일반으로 공시된 가격이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컨대 단독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강남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개별 공시 지가는 뭐 한 2천 정도밖에 또 그 이하로도 잡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속과표를 디테일하게 짜야 된다. 그래서 노출이 이미 돼버린 건 현금 같은 걸로 물려주면 이미 노출이 돼버렸죠. 또 보험금, 퇴직금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금융 상품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노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절세 전략을 그렇게
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동산에 관한 자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금융 자산 중에서도 주식 같은 것이랄지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 이런 것은 좀 뭐랄까 그 평가 방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다음에 비교 사례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컨디션을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세청에서 과세하기 좋게 내가 이 아버님이 남긴 전 재산의 종류가 5가지인데 이걸 다 올투게더 현금화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남긴 재산이 53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는 넘버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쪼개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불로소득의 세금을 더 매기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액수로는 좀 만만치 않게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번 주 강의를 하실 때 사전증여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던데요. 이 사전증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전증여는 이제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죽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세금이 잔뜩 나오기 전에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세금이 많이 나올 때 후회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미리 이제 정리하자는 건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그 응답하라 88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 우리 시대 얘기인데 88년도 이런 뜻입니다. 88년도에 엄마 아파트가 6,5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지금 16억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배우자랄지 자식들한테 이렇게 사전 증여를 했으면 10년이 지나면은 또 우리 상속 앞에 합산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주식을 물려주실 분들은 그 당시 삼성전자 주식이 3만 원 했습니다. 지금 2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그렇지 미리미리 증여하면 좋은 점이 있겠군 이런 뜻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선배들 저는 그 2년 후에 회사에 입사했지만은 그 당시 대기업이 최고의 대기업의 그 월급이 35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시절에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했다면 그 재산이 이만큼 커져서 형성됐더라도 그 증여받은 사람들이 자금 출처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소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상속 재산이 이만큼 홀쭉해지기 때문에 사전 증여라는 것은 굳이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크게 재산이 부풀려져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요새는 뭐 포괄적 상속주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더 덩어리가 커져서 상속 재산이 유산세가 커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미리미리 쪼개고 분산해서 상속을 해버리자, 증여를 해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하고 사전에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내가 일이 닥쳐서 사망을 하게 되면 10년 전의 것은 다 합산해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증여세 냈던 것은 다 이제 필요기업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유들인지 내가 권력 누수에 대해서 특히 섭섭함을 크게 좀 뭐랄까 좀 뭐 감수하신다면 미리미리 이 상속을 해서 나쁠 점은 하나도 없다.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린다면 상속 분쟁은 항상 끝에 가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상속 재산을 다 해버리고 나중에 별 나눠가릴 게 없으면 가족 간의 분쟁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꼭 쥐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에 가서 상속 재산을 풀 때는 서로 가족 간의 분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원칙으로 사전 증여는 꼭 미리 한다는 개념보다도 재산이 더 커지기 전에 특히 배우자 증여 같은 것들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6억이나 되기 때문에 6억 원 가치가 배우자가 보통 10년에서 15년 더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재산 가치가 2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증여는 무조건 미리미리 먼저 또 앞으로 상속인들에게 어차피 들어갈 재산이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미리미리 사전 증여하는 것은 참 절세 전략에서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전 증여, 즉 미리미리 좀 움직여서 분산해서 증여하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물려줄 거라면 사전 증여하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방어 세테크, 오늘은 상속과 증여세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좀 몇 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계획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 그러니까 내 죽기 전에 한 10년 전에 하는 것도 장기겠지 그런데요. 진짜로 외국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고 또 이 강남의 슈퍼리치들은 내 손자에게 특히 이제 대습 상속 같은 거고 주식 같은 걸로 0세 때부터 상속 전략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또 10년간 또 공제받고 또 얘가 10살이 됐을 때 또 2천만 원, 또 성년이 됐을 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도 끝도 없는 건데요. 이제 전략을 짜다 보면 그러나 적어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빠를수록 좋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제가 전번에 77 전략이라 그랬는데 내가 70세가 되고 두 번째 내 재산이 70%가 부동산이고 또 우리 세대원의 구성이 상속원이 구성 요소가 좀 복잡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짜서 적어도 10년, 15년. 그러면 저는 두 바퀴란 말을 하거든요. 이제 제대로 짜려면 10년 단위로 한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90살에 죽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살부터는 그러면 두 바퀴 되잖아요. 10년 단위, 10년 단위. 그렇죠?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짜는 것은 현명한 절세 전략, 상속세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절세 전략으로 들어간다면 평생 짜도 뭐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네, 10년, 심지어는 20년까지 이 계획, 상속 계획은 빠르게 준비할수록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칫 절세가, 탈세가 되지 않도록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서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업하시는 자산가들에게 최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업 승계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을 이 과정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방대하긴 하겠지만 좀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뭐 독일이나 영국, 미국 또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이 가업 승계가 많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보통 12.5년, 13년을 못 버틴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살아남는 그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상속세고 증여세는 굉장히 좀 민감한데요.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 같은 데는 미리미리 증여하거나 대습 상속을 해서 미리미리 좀 뭐랄까 증여를 미리미리 해줘서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집도 사고 소비도 좀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요새 영국에는 그런 신드롬이 불고 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내가 창업을 하는 내 비속이 창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증여세 특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공제해 주는 제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업이 상속세 내다가 허리가 휘거나 자본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소유권 구조가 바뀌어서 대를 이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여튼 멸문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5천억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야당의 반대로 그런가 지금 중소기업에서 3천억 미만의 매출, 연 매출 이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먼저 세금을 우리가 말해서 올해 좀 세법이 바뀌었죠. 우리가 20년, 30년 이상의 기업이 된 기업은 뭐 500억까지. 또 뭐 300억까지, 200억까지를 미리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100억이 나올 걸, 한 뭐 보통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건 200억이 나올 걸 우선 60억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컨디션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 기업에 관한 승계에 대한 이런 증여에 관한 것은 사후 관리가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 기업이 존재하도록 상속세를 유예해 줄 테니까
고용도 유지하고 선대 가업도 꾸준히 이어받아서 사업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접거나 이 기업을 팔 때 그때 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상속세 중에서도 부부의 공제가 30억까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공제 5억에서. 그 말은 30억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유는 당신이 열심히 나오고 재산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10년보다 뭐 더 길게 당신이 오래오래 살다가 이 돈 다 쓰고 좋은 곳을 나를 따라오시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새 많이들 이런 제도를 좀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선대에 일으켰던 그러니까 창업주가 사망으로 인해서 바로 기업이 허약해지는 체질을 어떻게 보면 좀 보강해주고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7, 8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을 이제 보호를 못 받을 때는 기업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기업을 탄력적으로 고용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 기여하는 거죠. 기업이 많이 또 수출도 하고 또 우리 고용도 하면서 그러니까 기업을 떠받쳐주는 것을 아마 세제적인 지원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네, 또 꼭 이렇게 재벌가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제나 고민이 되는 게 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조언 잘 참고하셔서 세금 테크 전략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께서 분산하고 쪼개서 미리미리 해라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양도세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도 재산을 뭐 분산해서 접근을 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해서 접근을 할 때도 이런 분산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누진구제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내세요. 누진해서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진세율 개념은 또 중과세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네. 그렇다면은 이 망자가 피상속인이 결국은 사망 개시일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곱해서 유산세의 개념으로 상속세를 걷어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 개시일에 올투게더 나싱 세금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법에서 정하는 그런 컨디션을 다 지켜가면서 사전 증여를 한다든지 홀쭉하게 해놓고 내가 생을 마감한다면 상속세 낼 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속세를 걱정 안 해도 될 분들은 90%가 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10억 이상 재산을 물려주신 분들만 상속세를 좀 걱정해라 그러는데 사실 10억은 속된 표현으로 장난은 아니거든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상속인들이 아직도 46%에서 50%가 상속세의 막대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상속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거의 그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방비 상태가 몇 개가 있는데 가계대체 무방비 상태, 두 번째는 우리 저출산의 그런 것 자체 무방비 상태, 여러 가지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는 그런 대로 수습기간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수습기간이 없어서 세원을, 그러니까 상속세를 마련 못해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가 넘거든요. 그때 뻥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하고 쪼개고 그 다음에 뭐 양도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상속세로부터 절세 전략을 짤 수 없다. 그렇다면 분산하고 쪼개는 과정이 사망 개시일에 가가지고 쪼갤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사망 개시일로부터 1, 2년에 쪼갤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두부 가르듯이 그냥 턱탁 뭐 이렇게 갈라놓으면 좋겠지만 재산은 그렇지 않죠. 장시간 시간을 요하고 그다음에 절차와 그다음에 컨디션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저보다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 사전 증여처럼 무조건 쪼개고 분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강조한 것은 가족
간의 분산, 어차피 상속받을 사람이 증여받았고 증여받을 사람이 상속인이 거의 99%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의 상속세를 낼 사람들이면 이완의 증여세를 내고 미리미리 쪼개고 분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 상속세라는 것을 2부에서도 10가지로 대별할 겁니다. 언제 5가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10가지 속에 상속세는 주의할 점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왜 오랜 기간을 두고 이 세테크, 재테크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증여세와 상속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에 관한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알찬 질문들 5가지 일부에서 정리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미나장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표님의 세테크, 재테크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예, 특히 이제 이게 연초잖아요. 그러면 또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구정 가면 모이잖아요. 네. 벌써 이제 아버님 붙들고 막내 얼마 줄 거냐, 뭐 내가 더 받겠냐, 집은 누가 같이 해서 네. 항상 강의를 진행해 보면 구정하고 추석 때 가장 상속세 증여세를 공부하러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구정 전에는 주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테크 전략을 주로 세미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테크, 재테크 세미나 예약도 전화 상담번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테크로 부자 되는 법,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02-6344-7558번으로 상담 문의 항상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2부 순서 이어갑니다. 세테크, 재테크는 이춘모 대표님의 칠판 강의 방송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점 알고 계시죠? 매주 방송되는 본 강의를 보시고 궁금하셨던 점들 모아서 이 시간 스튜디오에서 해결해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세테크, 재테크 상담번호 02-6344-755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절세와 재테크 동시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법 관련 문의 그리고 부동산 투자 관련 문의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도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질문들로 드려보겠습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출발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상담번호 아래 박스 안에 나가고 있죠. 02-6344-7558번으로 이춘모 대표님께 궁금한 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 상담 받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는 지난번 방송됐던 20회차 칠판 강의 상속세 폭탄 피하는 10가지 방어 전략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궁금하실 법한 질문들 역시 준비해왔습니다. 1부에 이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강의하실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전, 2년 전 자금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 2년간의 이 자금 사용처 분명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 국세청 말이에요. 죽기 전에 자금 출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 천국에 돈 한 푼 1원 하나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는 걸 알면서도 혹시 자식들에게 다 죽기 전에 내가 막 1년에 막 2억, 그 다음에 2년 내에 5억을 막 마늘밭에다 묻어준다든가 막 금괴로 바꿔서 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상속세를 좀 회피할까봐. 그렇게 되면 국세청은 손해잖아요. 상속세를 못 걷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비상속인이 죽은 날로부터 1년, 2년 안을 캐프해라. 그러면 그 전에 부채를 많이 졌다든지, 그 다음에 현금으로 뭔가를 많이 그 전에 2, 3년 전에 팔았는데 특히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뭘 팔았는데 상속세를 과세하려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곳간이 텅 비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간주 상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죽을 때도 눈물 감을 때도 국세청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주 상속과 우리가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사람들이 상속세에 그 유산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매기겠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가 1, 2부하고 지금 우리가 상속세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시즌이 되면 전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설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명절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재산. 네. 우리 아버님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심지어 재산이 한 푼도 이제 없거나 다 유산 분배가 끝난 분들은 아마 설이 좀 뭐랄까 허전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추석 때하고 설 때는 일부러 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할 우리 방송 내 칠판 강의에서도 이 고향주택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자, 다 모였는데 이 고향주택은 누가 가질래? 그랬을 때 그러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 뭐 상속세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걸 하나 받아가지고 가면 서울에 있는 우리 주택하고 주택수가 뭐 2개가 돼가지고 1세대 2주택, 3주택 돼가지고 중과된답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설 때 모여 앉아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쌓아버리고 미리미리 쪼개고 분산하고 딱 끝내놓으면 정리정돈을 끝내놓으면 진짜로 어느 상속 개시일 정도에 일이 닥쳤을 때 크게 가족 싸움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1부하고 2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또 칠판 강의에서도 고향주택이랄지 그다음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하는 설 특집 재테크 재테크네, 그죠? 네. 신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추모의 세테크, 재테크, 사망 1, 2년 저의 자금 사용처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정부 부가 결정 제도와 자율신고 납부제도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이름이 어려워요. 자율신고 납부제도, 그 다음에 뭐 우리 전번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 이거 말도 어렵고 뜻도 애매하고 그래요. 자율납부, 그러니까 자율납부, 자진신고에서 뭐 하지 않게 자율납부, 미리미리 자율납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율납부한다는 것은 이 바쁜 세무서를 대신해서 납세자들께서 자진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그렇지만 납부를 안 하면 납부하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납부를 안 하면 그로부터 안 한 날로부터 가산금 가산세를 이렇게 물리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자기네들이 고지서를 다 내보내지 나는 또 이게 세무서에 전부 다 계산하려면 또 이춘모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받으려면 상담비가 필요한데 왜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양도세 그다음에 뭐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을 왜 계산해가지고 고지서만 발부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세법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납세자가 초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대학원을 나왔든 세법을 모르든 간에 이걸 다 계산해서 매매를 했으면은 60일 이내에 세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게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납부 신고제도라는 것은 그때까지 자율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가산금 가태료를 가산금이나 또 이런 페널티를 가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 정부부가 정부부가 세액 결정주의 이르기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더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상속인이 망자가 이제 돌아가셔서 또 상속세랄지 특히 증여세 상속세만 그렇거든요. 종부세 일부하고 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딱 갖다 줬어요. 이제 관할 세무서에 자 이렇게 해서 증여세 이렇게 제가 전 재산 한 얼마를 20억을 증여받았습니다. 또는 한
한 10억을 갖다가 상속 재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갖다 주면 아이고 저희가 계산해서 해야 될 건데 바쁜 와중에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책상에 놓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큰 금액은 근데 증여세는 30억 이상짜리는 지방 국세청에 가서 이제 TF팀을 딱 태스크 포스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세법 법전을 갖다 놓고 전체적으로 또 그대의 재산이랄지 재산 이성 상태를 쫙 봐서 제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납득할 만합니다. 그러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거든요. 또 상속세는 50억 정도가 넘으면 뭐 그 이하 정도라 할지 이런 것은 일반 우리 관할 세무서에서 하지만 큰 거잖아요. 50억 정도를 상속세를 내는 집안이면 그러면 내 지금까지 계산해 온 건 고마운데 우리가 3개월, 2개월, 3개월 TF팀을 구성해서 유가증권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골동품 제대로 신고했는지 피상속인의 부채관계를 잘 정리했는지 또 우리 가업승계 같은 것만 이런 거 잘 정리를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테두리에서 보고 나서 도장을 꽝 찍어 주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크고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율납부 신고제도 같은 것은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의 간단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아무리 좀 세무 지식이 없더라도. 그러나 유일하게 잘 우리 홈택스에서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특히 증여세 부분이랄지 상속세 부분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이제 관할 세무서로 갖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틀리다. 부과하는 기관은 같지만 인정하는 방법이 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율납부 신고제는 갖다 드리면 이거 좀 적습니다. 가소 신고했네요. 이건 가소 미달인데 괜히 수고스럽게 가졌네요. 안 내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정부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봅니다. 큰 과세 같은 것은 큰 상속세 그다음에 크게 증여한 금액이 많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를 보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게 다 도장 찍어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상속세 증여세는 항상 사후 관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큰 부자들이 상속세를 다 납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5년이 또 봅니다. 재산이 또 그동안 숨겨놓은 것을 이제 야금야금 다시 찾아내서 이렇게 커졌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납부 신고 제도라 할지 정부 부과의 결정 제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납세를 과세하는 기간에 납세 방법이 좀 시스템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속세 납부 방법의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은 뒤에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게 상속이잖아요. 이왕이면 세금이 어디까지 면제가 되고 또 어디까지는 절약이 되는지 깔끔하게 만들어서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종신보험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던데요. 그렇죠. 이 종신보험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뭐 좋다 나쁘다는 걸 떠나서 보험회사들은 좋겠다 그럴까요? 네. 제 입장에서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있는 그 팩트 그대로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면 또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에요. 어차피 두 개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게 특히 1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시는데 자산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못해요. 슈퍼 부자 빼놓고 당장 저희 아버지나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애들을 가르치고 또 시집 가는데 좀 이렇게 아들 딸 또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남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좀 남으면 유학 간다고 다 뺏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았다. 10억까지는 이제 거의 우리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뭐 일반 공제랄지 여러 가지 이제 배우자 기본 공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재산이 이제 20, 30억 가시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 내신 분들은 이제 좋은 편으로 써줘요. 가사 미달자.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보면 안 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존심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가 미달했습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 이제 과세를 해야 될 분들이 문제죠. 그랬을 때, 아니, 우리가 흔히 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부동산 거지란 말이 있어요. 왜냐면 건물하고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상 뜻하지 않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6개월 이내에
예상도 없이 현금으로 내랍니다. 현금. 뭐 현금 정 없으면 물납으로 가져가야 돼요. 물납. 또 그동안에는 또 이제 뭐 좀 연부 연납도 해주고 또 분납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 없다. 현금으로 내라.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현금 없으면 물건으로 내놔오. 그래서 탁 칼질해서 가져가죠.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교대 사거리에 가보시면요. 어느 건물이 반쪽이 뚝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전부 다 그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의아해했는데요. 그게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재테크에서는요. 그 경매로 37명의 그분들이 이제 받으셨는데 그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그 집에 둘째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상속세를 상속세는 연대에서 내는 겁니다. 상속받은 금액, 그 재산 가액 내에서 연대에서 내는데 상속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물이 법정지상권 관계를 할지는 그 4년에 다음 경매 넘어가서 정확히 공매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재원은 캐시로 마련해야 되는데 막상 이르고 다치고 나면 캐시가 없으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물건으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이자 물어가면서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서 그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악순환이 되잖아요. 이자 나가지.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피상속인이 선대, 아버님, 어머님 혹시 돌아가셔서 상속세 내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혹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바로 이걸로 가지고 내가 담보 넣어가지고 내 상속 지분 넣어가지고 내가 사업해야겠지. 가서 비트코인이나 사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칠판 강의에서. 상속 계실로부터 딱 상속세 과표가 한 10억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바로 상속세는 그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냈는데 바로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세 냈으니까 이걸로 이제 담보나 좀 잡혀가지고 돈을 써야지. 근데 은행에 가면요 거의 실거래가의 70~80%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표보다 훨씬 많이 해주고 또 아무리 이걸 금매물로 팔아도 실질적으로 시가가 20억짜리가 과표는 한 10억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당신은 10억만 상속세 냈습니까? 지금 이렇게 금매물로 팔아오는 거 보니까 20억에 팔았구만요. 그러면 다시 20억의 과표를 잡읍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가 물어봤듯이 그러려면은 종신보험이라는 걸 이용한다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게 많이 여성 잡지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니까 물어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종신. 내 인생을 종을 칠 때까지 끝날 랜딩할 때까지 내 몸을 가지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그러니까 자식분들이 계약자로 되고 수익자도 자식이 되고 피보험자라 그래요. 피보험자, 피계약자, 피상속이 피자가 들어가면 내가 피 보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 피계약자, 피상속인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 피상속인의 몸을 담보로 하는 거야. 아주 이건 굉장히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싫어하는데 그런 말은 뭐냐? 종신보험이 무슨 뜻이냐? 사고사가 됐든 자연사가 됐든 그 보험을 드신 피보험자가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보험이 나오는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부부로 교차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종신보험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또 잘 모르고 요즘에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금융 솔루션을 가지고 특히 보험회사랄지 증권회사랄지 은행의 금융 솔루션을 가지고 바로 현금 재원이 필요로 하는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 요 방법 이외에 뮤추얼 펀드로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금융 솔루션으로 현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쉽고 요즘 편하게 쓰는 것이 요즘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상속세 세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네, 이번 주도 이 재테크 칠판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스튜디오 Q&A 시간 30분씩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2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슈퍼 부자들은 유동성 자산 확보와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인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슈퍼 바보가 있고요. 저희가 제가 강의할 때 하도 공부도 안 하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당하거나 잘못 재테크를 해가지고 재테크 안 한 것보다도 얼마 전에 제가 방송국 끝나고 지금 시청자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방송국 앞에서 했지만은 한순간에 8, 9억을 재테크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재산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분들은 슈퍼 바보라 그러고요. 슈퍼 부자 물어보셨어요. 근데 과연 슈퍼 부자는 얼마를 가진 사람을 슈퍼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뭐 상속세 많이 내는 사람은 200억, 300억도 내고 그래서 네. 이 슈퍼 부자들은 진짜로 그 상속세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캐시머니의 실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젊은 기업가랄지 젊은 아버님, 어머님이 바로 돌아가실 건 아니지만 이제 70대가 넘어서 75세, 80대 되면은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현금 유동성을 그러니까 그 캐시머니 실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까 국세청은 예상 없이 이제 세금 내세요 했을 때 잘못하면 내 기업이 날아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유동성이 확보를 못해서 지분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항상 유동성 확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미리미리 이거 상속세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아주 간단한 그 상속세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월세로 많이 받는 자산보다는 월세는 노출돼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전세 자산으로 물려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부담부 증여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어느 아파트를 10억짜리를 물려주는데 전세를 요새 전세가 비율은 뭐 70% 넘잖아요. 그럼 전세를 7억 부담부 증여로 하고 그 다음에 3억 원어치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이때 또 간단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담부 증여라면 또 양도세가 관계가 된다. 왜? 나의 부채를 내 아들에게 상속했다 그러면 내 부인에게 상속했다면 이렇게 뭐니까 부담을 시키는 거잖아요. 부채가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부채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주의해야 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같으면 비과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9억 이하는 우리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부담 없이 부담부를 그냥 이렇게 걸어서 양도세 없지 않습니까? 걸어서 증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속할 때도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하고 그 부채를 많이 증액시켜가지고 상속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이제 증여세에서 나올 때 상속세는 아니지만 증여세 나올 때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무튼 슈퍼 부자들이 됐든 이렇게 조그마한 부자가 됐든 가세 미달죄가 아닌 분들이 이제 특히 상속세를 내야 되실 분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방법은 유동성이 큰 부자는 크게 필요한 거고요. 작은 사람들은 작게 필요한 게 유동성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질문의 답은 유동성을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는 대세인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용 빈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도 지금 생소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유언 대용 신탁법 뭐 이런 사실은 크게 본다면 우리가 상속법이 1979년도에 한 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1990년도 1월 1일 그일로 한 번 크게 바뀌었고 또 2011년도로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야말로 유언을 대용하는 신탁 트러스트인데요.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 2시간짜리. 근데 제가 언제 칠판강에서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을 대용해서 그러니까 신탁을 맺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행이라 할지 이런 곳에 내 재산을 넘기는 거예요. 이제 신탁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철이 들 때 50살 때 내 재산을 50%를 준다든가 우리 딸이 또
너무 착하니까 지금 어린데 대학생인데 30살 때 결혼할 때쯤 되면은 그 시즌에 시즌별로 좀 이렇게 또 나눠서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는데 이걸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완급 조절을. 아까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가 집행이 확실하다 이런 말도 유언된 는 집행이 확실하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확실히 집행을 해주겠죠. 수수료 받고 은행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요게 유언 대용 신탁이 미완성 상품인 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일본은 좀 많이 해요. 세금이 이걸 지금 개정안도 따라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신탁법, 세금, 그다음에 상법 이런 것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유언 대용 신탁 쪽으로 선진국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특히 앞으로 저는 5년 안에 유언 대용 신탁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번거로운 단점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간섭적인 우리 자식들이 설마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언감생심 이게 신탁해가지고 유언 대용 신탁을 했다 그러네. 그러면 아마 부모님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의정부 지법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아들아 나 딸 때문에 그랬어요. 딸아 나 유언 대용 신탁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뭐 좀 당장 풀어주시면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라는 소리게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복잡 다단하고 세법적으로도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은 선진국형이고 미국식이고 그렇습니다. 유럽형보다 미국이 굉장히 이런 제도가 강해요. 마이클 잭슨 그다음에 뭐 우리 휘트니 휴스턴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이런 방법으로 유언 대용 신탁을 남겼죠. 심지어 그 노쿤네르 황제가 누구더라? 엘비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사용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은 미완의 제도다. 그다음에 금융만 가지고 많이 한다. 금융은 간단하잖아요. 금융 상품 가지고는 지금 금융 상품 가지고는 각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부동산은 좀 보충해야 될 게 많다. 이 금융회사의 상속 집행을 맡기는 유언 대용 신탁,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1, 2부 모두 상속세 관련해서 베스트 질문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궁금증이 남아있다 하시면 저희 세미나장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맘때 상속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시간이 좀 남나 보죠. 네. 네, 시간이 남아서 세미나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라 그러네요.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시즌에는요, 거의 2월 말까지는요,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청약 관련 올해 몇 년도 이제 시즌 초기 때문에 올해 재테크를 어떻게 해라 로드맵 짜주는 것 하고요. 요거 상속세, 증여세 이 부분은 거의 2월 말까지 이렇게 구정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또 구정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싹 이렇게 듣고 재산 싸우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거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초,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위주로 많이 세미나를 합니다. 부동산 세금 테크로 부자 되는 법,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질문 함께 논의해 봤고요. 상담 문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02-6344-7558번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세테크 재테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